네, 전해드린 대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중부지방에 최대 6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집중호우를 대비한 안전책은 무엇이 있는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오늘은 남부, 내일은 다시 이제 네. 중부지방에 이제 비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비가 오면 좀 어떻게 안전을 대책을 해야 되는지 필요해 보이는 겁니다. 예, 사실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비가 벌써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집안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네. 또 폭우가 오게 되면 더 위험성이 커질 수 있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집안이 약해지면 산사태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거든요. 80대 노부부가 이제 매몰이 됐다가 간신히 구조되는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비가 더 내리면 약해진 집안에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가 나는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일단 주거지 주변에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예. 있고, 예. 그다음에 도로변에서 특히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 절개지가 있거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사태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우선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면 주거 지역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뭐 흙탕물이나 예. 또는 모래나 작은 자갈들이 이렇게 굴러 내려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게 이제 축대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도로에 그 자동차를 운전 중에도 네. 전방 주시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모퉁이를 돌거나 주변에 그 산이 좀 경사가 좀 심하거나 이런 데서도 흙탕물이 좀 심하게 내려오거나 네. 또는 뭐 운전 중에는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그 굉음 같은 게 그렇죠. 평상시에 전혀 들을 수 없는 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회하시거나 예. 운행을 멈추시는 것이 꼭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산사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화면 하나를 좀 저희가 시청자 제보 화면이 있어요. 한번 보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죠. 저희가 평택 그 역 앞이랍니다. 그런데 저렇게 물이 많이 네. 고여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도로가 보이지 않을 만큼 침수돼서 이제 시민들이 물살을 헤치면서 네. 또 걸어가는 모습이 지금 담겨 있는데 그 물론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거리가 물에 잠겼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진입 안 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예. 어쩔 수 없이 갇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하도 같은 경우나 이 저지대 도로 같은 경우가 위험한 지역인데 네네.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물의 수위가 자동차의 약 반 정도, 타이어의 반 높이나 3분의 2가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통행을 멈추시고 탈출하시는 것이 급선무가 예.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가 이제 잠기게 예. 되면 감전 사고도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는 각종 전기 시설물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것이 물이 들어가게 되면 침수가 되게 되면 감전의 우려가 있고 네네. 그런 사고를 우리가 몇 번 겪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의 물을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도 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벌써도 그 북한에서 사전 경고 없이 2회 이상의 그렇죠. 방류를 무단 방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또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임진강 주변의 주민이라든지 특히 거기에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지역에서 거주하시거나 있는 경우에는 특히 방송이라든지 안내 그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잘 청취하시다가 대피라든지 거기에 따른 지시에 잘 따라주시는 것이 예.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숨진 지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이 당시 참사가 대응기관의 부실로 라서 이제 인재로 드러나면서 이제 지하차도 대피 시설 보안이 잘 되었는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피 시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대피 시설이라고 하면 크게 서너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 진입 차단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이렇게 네. 현수막 같은 게 내려오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수가 됐을 경우에 차에서 탈출한다고 하더라도 네. 외부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내에 벽을 따라서 이 사다리가 설치되는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많이 그 개선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시설이 안 된 곳이 한 100여 곳 정도 이상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물론 한 300곳 정도는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네. 완벽한 대응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은 됐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더 시간을 두고 아마 보완을 할 것이라고 믿고요. 네. 우리 시민
시민들도 그런 시설이 있다라는 거, 또 그런 것이 어떤 작동했을 때 따라주는 거, 사용법을 익혀두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장마철이다 보니까 침수 차량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 피해가 3,000대고요. 추정 손해액이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엄청난 피해죠. 폭우에 이제 차량을 운행할 때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예, 일단은 침수가 되는 경우는 두 곳이거든요. 지하도. 그다음에 아예 도로가 낮은 동부간선도로라든지 강변도로 같은 경우인데요. 네네네네. 이럴 경우에 침수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이 차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예. 저속으로 멈추지 말고 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저속으로. 예. 네. 또 하나는 침수가 될 것을 예비해서 창문을 지하도 같은 경우 통과하실 때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창문을 열고 예. 불과 10여 초 남짓이니까요. 예. 열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타 싶으면 열려진 창문으로 탈출을 하면 되니까. 네. 왜냐하면 침수가 되면 탈출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사전에 이걸 대비 못했다. 그래서 내 차가 침수가 됐다. 그러면 문이 안 열린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목받침대가 다 차량에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볼펜 정도 되는 굵기의 그렇죠. 쇠붙이가 있죠. 네. 이걸로 창문의 모서리를 가격을 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창문이 깨지거든요. 그쪽으로 탈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2년 전에 왜 강남역에도 침수해서 네.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위험한 일도 많았었고. 근데 빗물을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강남역이라든가 빗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저류 시설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확보돼 있고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네. 그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도로변에 보면 다 이 우수 관로가 다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각종 쓰레기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거를 시민들이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예. 그 주변 상인들이나 이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우수가 나가는 그 배수구를 판자로 덮어놓거나 고무판으로 덮어놓거나 이러다 보면 우수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폭우가 왔을 경우에 아주 빠른 속도로 침수의 우려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행법에도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배수구를 막아놓는 행위는 일단은 피해 주셔야 되고 사전에 아마 서울시나 이런 관계기관에서도 그런 쓰레기나 담배꽁초 제거 작업을 많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물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네. 무척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